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향후 10년 세계 경제는 이제 한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일리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전 세계 경제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물음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만 자료를 서칭해보면 한류가 세계 경제 중심이 된다는 말은 허황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시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K-팝 시장이 아무리 거세봤자 한국 음악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미국과 거리가 멀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은 2019년 4월 부지런히 성장해서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쓸고 다니며 세계 최고인 듯 하지만 실제 한국의 시장 규모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한류를 중심으로 돈다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세가 적다고 지거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죠. 적은 군대로도 대군을 격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 전쟁의 모습은 대개 일당백일 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일당백의 성립 조건은 전세를 극복할 좋은 위치 선점입니다. 바로 전투에 있어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한 명이 길목을 잘 지키면 일당백을 감당해낼 수 있고 전세의 흐름은 이 소수의 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즉 그 길목이 전세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세계 경제가 경쟁 패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전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하게도 세계의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과 서방 진영이 균형점을 깨기 위해 한 지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류가 아주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곳, 한류가 가장 좋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 시장입니다. 동남아 시장은 이제 향후 10년 중국 같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의 동남아시아 투자는 국가 정책과 금융권에서 화두가 된 지 오래죠. 독일 바덴뷰텐베르크주 국가전략보고서에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성장 중심이 되어간다고 분석을 했고요. 유럽은 이미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1대1로 지역에 중국과 같은 규모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못지않게 일본도 이 지역의 강자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융권에서는 아시아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투자의 붐이 일고 있죠.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유럽도 모두 전 세계 경제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문화적으로 한류가 아주 강한 곳이죠. 한류가 컨텐츠 사업 그 자체를 이미 넘어섰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소비재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는 2020년 3월 기사에서 K-팝 스타들은 패션 세계의 새로운 보석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J-팝은 잠자고 있고 새로운 것이 없는 반면 K-팝은 주목을 끈다며 K-팝은 작은 디테일에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스타들은 이제 스타일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을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확장했고 이제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가장 유행에 떨어진다는 독일에서도 K-팝, K-뷰티, K-필름 등을 통해 다른 영역의 시장까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소비 형태가 사회현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이 최근 K-팝 등 더욱 한류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있는 것이죠. 한류라는 현상이 자꾸 대중예술을 뛰어넘어서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의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류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건 Z세대와 20대의 소비 패턴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매체 보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고급 제품 등 무언가 팔고 싶다면 K-팝 스타들을 사용해야 된다고까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K-팝 스타가 없으면 시장 침투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세계 최고의 패션 언론사가 이제 한류 없이 시장의 포지션 유지나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류의 파급 효과는 엄청 크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길목에 한류가 있다는 얘기를 보고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강력한 구매 연령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패턴은 더욱더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류가 세계 소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증권가에 올라온 보고서에서는 K-팝 등 한류가 젊은 세대의 소비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K-팝 스타들이며 K-팝이 입는 옷은 순식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TS의 인형을 팔고 있고 K-팝 스타들의 광고가 나가면 판매 매출도 증가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류를 타고 가고 있는지 이제 금융권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한류에 큰 영향을 받는 Z세대가 중심인 경제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동남아 시장입니다. 이곳은 시장의 50%가 젊은 세대, 즉 디지털 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래 이 동남아시아 시장은 한류의 아지트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세계 경제 플레이어들이 동남아시아로 몰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길목에 한국이 한류를 등에 업고 진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K-팝이라는 것이 바로 패션 매체 보구의 분석인데요. 이 보구 기사를 조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가 Z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를요. 먼저 시작은 작았습니다. K-팝 밴드의 로고가 담긴 티셔츠, 모자, 옷 등은 홍콩, 도쿄, 타이완 등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단순 티셔츠와 모자에 박힌 로고에 젊은이들의 패션에 한류를 담았고 이제 K-팝과 결합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는 다시 K-팝의 전도사가 되어갔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한류를 착용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젊은 세대들은 또 K-팝에서 영감을 받으며 시장이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을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한류의 파워를 확인한 세계 기업들에게 이제 한류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K-팝의 화려한 음악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K-팝은 무대 등장에서 음악에 어울리는 패션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모자, 액세서리, 패션 등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한국의 메이크업은 보이밴드들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대에서 더욱더 반짝이게 하는 색조 화장과 아이라인은 젊은 세대들의 소비 패턴을 더욱더 바꾸고 있다고 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니 그 패션부터 메이크업까지 모두 한류 스타일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죠. 여기에 K-팝 스타가 광고하는 자동차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K-팝 캐릭터를 팔겠다는 회사 마텔 기업은 공시만 해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대중예술 영역을 넘어서 다른 상품의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금융시장에도 한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몰려오고 있을까요? 국제 정세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동남아 시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먼저 동남아 시장의 규모가 중국에 버금가는 데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2027년에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인도 한 곳만으로도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의 탈중국 전략에 있습니다. 향후 10년 가장 큰 외교 이슈는 바로 체제 경쟁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체제 경쟁은 미국 대 중국으로 요약이 됩니다. 유럽은 회색지대죠. 체제 경쟁만 두고 보면 유럽도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경제의 영역에서는 유럽은 중국에 의존적이기에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유럽이 탈중국 전략에 성공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통해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대중국 수출을 포기하겠다고 나선다면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체제 경쟁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 표현을 유럽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중국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라는 발목 때문에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유럽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한류가 길목을 잡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류를 타고 가라고 독일 펀드 매니저는 금융보고서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류를 타고 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을 비교하고 투자의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소비시장에서 한류는 Z세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자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한류는 더욱 그 영향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만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지난 영상 3편이 나갔는데요. 먼저 한류가 길목을 잘 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대본을 짜보니까 한 40분 이상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잘라서 3편을 따로 제작하고 미리 올린 겁니다. 더욱이 외교 정세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국 관련 기사였습니다.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해 제 주장으로만 진행을 했지만요. 이는 제 주장이 아닌 이미 독일 언론사들의 논평과 기사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